안녕하세요. 더불어가난에 대해서 강의할 신승철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주의고요. 가속주의는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린뉴 대 기후금융, 탄소경제, 녹색기술 등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에너지전환. 거기에 비해서 감속주의는 일상의 속도를 굉장히 느리고 멈춤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탈성장, 더불어가난, 정동경제, 정동과 살림의 경제, 순환사회, 적정기술 등이 있습니다. 결국 감속주의와 가속주의의 투트랙 전략은 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일상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더불어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가난, 사실 막스는 독일의 경제학자인 막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떠한 경우에도 빈곤은 찬양될 수 없다. 빈곤은 찬양될 여지가 없죠. 사실 개인이 직면하는 것은 빈곤입니다. 사실 빈곤은 관계의 빈곤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돌봄의 빈곤, 정동의 빈곤,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결국 이 괴려, 부족, 결핍 등의 구체적이고 실물적 차원의 그 빈곤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빈곤과 차이를 갖는 가난은 뭐냐? 사실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뛰어갔던 과정에서의 이 문제,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뛰어가다 보니까 소수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게 되고, 소수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사회 정의랄지 불평등이랄지 빈곤의 문제가 다가왔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더불어 가난의 부분은 모두가 가난해지려는 경향성으로 향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연대의 가난, 협동의 가난, 더불어 가난이 바로 탈성장 사회의 좌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풍요 속에서, 빈곤처럼 관계의 빈곤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관계의 풍요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가난이다. 더불어 가난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가능하고요. 결국 그 관계 속에서는 뭐가 유통되냐? 가난이 선물과 같이 유통되고 공유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회, 더불어 가난 사회를 얘기하고요. 그런 사회의 전망은 탈성장 사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장 시대를 생각해 보죠. 성장 시대는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무한한 자원 이용 가능성과 무한한 진보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됐던 과정입니다. 그 진보는 자본주의적 진보죠. 이 진보의 자본주의적 진보는 바로 성장주의입니다. 마치 하느님의 은총처럼 자원을 이렇게 종잣돈을 100을 가졌으면 좀 있으면 500이 되고 좀 있으면 1000이 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자동적이고 신비로운 과정처럼 자원이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성장주의 시대였고요. 그 자원이 늘어났던 과정의 신비감을 제거하면 사실상 자원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과정의 원천은 뭐냐? 사실 화석연료가 있었던 거예요. 화석연료. 사실 성장의 원동력의 가장 큰 부분은 화석연료를 떼고 사용하기 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성장주의 시대 때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활력이 있는. 자원이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막 넘치는 거죠. 근데 탈성장 사회는 어떠냐? 활력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살림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림이 있고 경제가 따르는. 즉 활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활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자원이 없는데.
사실 그것이 사실 숙제긴 한데 정동이 풍부하고 이 산림과 활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사실 그나마 조그맣게 자원이 도는 그런 상황이 탈성장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성장 시대하고는 차이를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성장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1972년 로마 클럽은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는 자원의 한계이자 생명의 한계이자 자연의 한계입니다. 즉 이런 어떤 무한한 그 성장을 통해서 화성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계 설정을 해버립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고 자연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레스터 브라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즉 이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의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선택의 경우에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미래 시대의 관점에서 현재 시대의 필요와 욕구를 조정하는 과정들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고 바로 이 역행적 과정입니다. 진보는 무한한 미래를 향해서 충동적으로 나아간다면 지속 가능성은 미래가 유한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사실은 출발하는 굉장히 좀 역행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과 발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발전의 전략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사실 레닌과 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케인즈 사상을 받아들여서요. 자본주의가 내부 상장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비자다. 그래서 노동자를 부유하게 만들면 소비가 등장된다라는 유효 수요 이론, 내부 상장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인프라나 거대 사업을 펼치면서 일자리 사업을 펼치죠. 우리 그 뉴지 사업도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레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혁명론,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됐을 때 사회주의가 성립된다라는 2단계 혁명론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서 소비에트라는 관계망이 고도로 성숙됐다라는 발전 노선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하면서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네프라고 해서 성장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성장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크론슈탄트 수병을 유혈 진압하고 그 꼬뮨 발전 전략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크론슈탄트 수병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스탈린주의의 성장주의 모드로 돌아서는 거죠. 어떤 발전 전략, 성장과는 다른 어떤 궤도로 그런데 발전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은 양적이고 실물적이고 외향적이라면 발전은 질적이고 내포적이고 관여적이다라고 구별을 했지만 발전 전략도 사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상당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한 부상이 됐고요. 쭈르미 가츠코가 얘기했던 네발적 발전도 사실 일본 그 경제학자인데 쭈르미 가츠코가 그 네발적 발전도 조명이 됩니다. 네발적 발전은 마트에서 10,000원을 쓰면 10,000원에 불과합니다. 10,000원은 그냥 마트에 들어가죠. 근데 골목상권이나 사직경제 마을에서 돈을 쓰면 이발소 주인이 목욕탕 주인한테 10,000원 쓰고 목욕탕 주인이 철물점 주인한테 10,000원 쓰고 철물점 주인이 미장원 주인한테 10,000원 쓰고 그래서 10,000원 플러스 알파의 힘을 갖는다. 이런 어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또 발전 전략입니다. 이런 어떤 발전 전략과 더불어서 탈성장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탈성장은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이 원천에서 논의가 됩니다. 즉 더불어 가난의 상황에서 논의가 되고요. 탈성장은 그 감축주의, 자원을 감축하고 질서 있는 감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늘어났던 과정들이 아니라 질서 있는 감축을 하고 가난해지는 과정들을 서로가 함께 연대하고 협동함으로써 서로가 지지해주고 함께 감축하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성장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원보다 활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보다 살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고요. 결국
사랑, 정동, 욕망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난, 사실 더불어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가난한데 웬 가난하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녹록찬 살림이지만 질서 있는 감축을 통해서 함께 관계의 풍요를 가지고 함께 선물을 교환하듯이 가난을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과정들, 이거에 대한 탈성장주의의 하나의 이 새로운 삶의 좌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신흥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